이 도둑놈아, 울 엄마 지갑 내가 훔쳤지? 당장 내놔. 새벽 4시,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서울 도심의 한 지하도 입구. 고함과 함께 거친 발길질이 한 사내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사내의 손엔 낡은 가죽 전대지갑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지요. 그는 남루한 옷차림의 떼자국이 가득한 누가 봐도 거리의 불황자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란에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거지 새끼가 웬일이냐 싶더니 결국 노인네 지갑에 손을 댔구먼. 그러게 팔다리 멀쩡한 놈이 구걸도 모자라 도둑질까지 해?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사내는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그저 지갑을 가슴팍으로 꼭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백발의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당장 그 손 안 치워? 지갑을 뺏으려던 아들이 기세등등하게 지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 도둑놈이 훔쳐간 지갑 내가 되찾았어.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매운 손날이 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정적을 뚫고 지하도에 울려 퍼졌지요. 이 천하의 못난 놈아, 당장 저분께 무릎 꿇고 사과 못해? 지켜보던 사람들도 뺨을 맞은 아들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지갑을 훔친 줄 알았던 저 노숙자와 할머니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가슴 시린 이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막차를 알리는 날카로운 소음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가는 밤 10일씨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에서 한 걸음 비껴난 재래시장 골목. 그곳에는 평생을 생선 비린내와 싸우며 손등이 논바닥처럼 갈라진 73세 박경숙 할머니가 계셨지요. 휴, 오늘도 별로 안 팔렸네. 이놈의 고등어들은 왜 이리 인기가 없어.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겨우 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습관처럼 허리춤에 찬 전대 지갑을 어루만졌지요. 천으로 기워 만든 낡은 지갑이었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굽은 등과 짓무른 손가락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는 생선 비린내가 벤 자신의 손을 코에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고약한 냄새. 손주놈이 할머니한테서 또 냄새난다고 싫어하겠네. 손주 생각에 옅은 미소를 짓던 그때였습니다. 휙 지갑을 묶은 끈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풀리더니 그만 바닥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단함에 감각이 무뎌진 할머니는 그것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지요. 지하도 입구 구석, 차가운 판지 상자 위에서 웅크리고 있던 노숙자들의 눈빛이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야, 저거 봐. 저 할망구가 지갑 떨어뜨렸어. 떼자국 가득한 손이 지갑을 향해 독사처럼 뻗어나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바위처럼 앉아있던 거구의 사내, 진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손 떼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뭐야? 넌 비켜. 주인도 이미 갔고 증거도 없잖아. 너도 며칠 굶었잖아. 이 멍청아. 진수는 상대의 멱살을 잡아채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배는 고파도 짐승은 되지 말아야지. 이거 건드리면 너 내 손에 죽는다. 당장 꺼져. 진수의 눈빛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노숙자가 어둠 속으로 달아난 뒤 진수는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천지갑이었지만 그의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유치원생 아이의 해맑은 미소. 그 뒷면에는 투박한 할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우리 지우 대학 등록금. 내 무릎 약값보다 소중한 돈. 진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진수가 그토록 분노했던 데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촉망받던 유도 선수였습니다. 26,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이름을 올렸던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부상은 그의 꿈을 꺾어 놓았고 무너진 가슴은 술로 채워졌습니다. 술기운에 발을 들인 도박은 늪처럼 그를 나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당시 진수의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생선을 팔고 파지를 주워 모은 800만 원. 어머니는 그 피 같은 돈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아, 이 돈으로 엄마 수술하고 남은 돈은 내 재활치료에 보태거라. 엄마는 늙어서 괜찮지만 너는 다시 일어나야지. 하지만 도박에 미친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발보다 눈앞의 판돈이 먼저였습니다. 딱 한 번만. 이번 한 판만 따면 2배로 불려서 엄마 호강시켜준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진수가 도박장에서 정신없이 칩을 던지고 있던 그 시각, 수술비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홀로 차가운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진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엄마를 죽였어. 하지만 대답 없는 어머니 대신 돌아온 건 씻을 수 없는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집도 친구도 찬란했던 미래도 버린 채 나 같은 놈은 사람,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를 거리라는 감옥에 가둔 것이지요. 그렇게 5년이 흐른 오늘, 진수는 낡은 지갑 속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마치 어머니의 눈빛처럼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이건 한 어머니의 생명이고 한 아이의 미래야. 진수는 지갑을 품속 깊은 곳,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슬픈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셔왔지만 진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길을 다시 찾아올 것을, 아니 반드시 찾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정거장 떨어진 낡은 단칸방. 젖은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박경숙 할머니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전대 지갑 어디 갔노? 아이고, 이 미친 할망구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 안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한 이불 속, 기름기 가득한 부엌 싱크대 밑, 낡은 신발장 구석까지. 하지만 지갑은 그 어디에도 없었지요. 아이고, 어떡해. 우리 지우 수술비. 지우 수술 예약금인데. 할머니의 눈에서 봇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난 채 태어난 어린 손주 지우. 할머니는 그 여린 목숨을 살리려 1년 내내 새벽 4시에 칼바람을 맞으며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아 모은 800만 원. 오늘 지갑엔 수술 예약을 위해 따로 챙겨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지 모르나 할머니에겐 손주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시장 바닥에 있을지도 몰라. 가야 해, 가야 해. 할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빗줄기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오직 지갑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할머니의 낡은 고무신은 빗물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도 입구. 진수는 마치 거대한 석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고 흠뻑 젖은 옷은 얼음장처럼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추위에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진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숙자들이 다시 쥐새끼처럼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야, 진수야. 너도 힘들잖아. 그냥 우리끼리 반씩 나누자니까? 어차피 이 비를 뚫고 그 할멈이 오겠냐? 진수는 대답 대신 품속의 지갑을 더 깊숙이 제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곳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1시간, 그리고 2시간. 새벽 2시를 넘기자 포기한 노숙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미친놈. 배고파 죽겠는데 저러고 싶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진수에게 지독한 허기와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젖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툭 던져준 따뜻한 캔커피였습니다. 애썼다, 젊은이. 이거 마시고 기운 차려. 노숙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받아본 사람의 온기. 진수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겼던 할머니의 진심은 진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닻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절대 도망 안 쳐요. 제가 꼭 지킬게요. 이 할머니의 생명 절대로 안 뺏길 겁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지키지 못했던 어머니를 향한 뒤늦은 고백이자 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맹세였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도심 지하도 입구에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제발, 제발 있어라. 우리 지우 목숨값인데. 제발. 진수는 무거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빗물에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지요. 그 뒤로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인상을 찌찌푸리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 좀 해. 잃어버린 걸 어떡해. 이 새벽에 이 비를 맞고 여기로 오면 어쩌자는 거야.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진수는 굳어버린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밤새 제 심장보다 소중히 품었던 지갑을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말을 다 맺기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진수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가 감히 누굴 건드려. 진수는 젖은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아들은 쓰러진 진수의 멱살을 잡아채며 소리를 질러댔지요. 울 엄마 지갑, 내가 훔쳤지? 안에 있던 돈 다 어디 갔어? 이 냄새나는 짐승 같은 놈들이 꼭 이렇다니까. 남의 피 같은 돈을 등쳐먹어. 할머니는 넋이 나간 얼굴로 지갑을 챙겼습니다. 야야, 일단 지갑부터 보자. 아이고, 내 돈. 지우 수술비 어쩌나. 진수는 바닥을 짚으며 쿨럭거렸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지만 그는 할머니를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할머니, 사진도 그대로 있어요.
아들은 지갑을 낚아채듯 빼앗아 거칠게 뒤졌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몇 장 빼돌리고 돌려주는 척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야, 당장 경찰 불러. 이런 놈들은 감옥에 쳐넣어야 정신을 차리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손주 지우의 사진. 그런데 지갑 안쪽에서 처음 보는 물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전 장사를 하다 잃어버렸던 낡은 안경 케이스였습니다. 진수가 지갑을 주었을 때 바로 옆 하수구 근처에 떨어져 있던 돋보기 안경을 보고는 비에 젖지 않게 함께 넣어두었던 것이었지요.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잠자던 노숙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거지 새끼가 웬일이냐 싶더라. 어차피 훔친 놈이니까 저렇게 맞고도 가만히 있는 거겠지. 진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폭력도 그는 이미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숙자라 이상하게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도 지갑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천하의 못난 놈아. 할머니의 매운 손날이 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당장 저분께 무릎 꿇고 사과 못해.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얼떨떨하게 제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왜 이래, 정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지갑 안의 돋보기 안경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지갑 안에 돈 한 장 안 건드린 건 물론이고 내가 며칠 전 장사하다 잃어버린 이 돋보기 안경까지 이 양반이 비 안 맞게 챙겨 넣어놨구먼. 이 차가운 빗속에서 밤새 이걸 지키고 서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사람을 짐승처럼 패. 내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야.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에서 수군대던 사람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지요. 할머니는 진수에게 다가가 흙탕물 범벅이 된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이 못난 자식놈 대신 내가 사죄함세.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진수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이 지갑에 든 돈, 우리 어린 손주 심장 수술 예약금이었어. 자네가 우리 집안을 살린 거야. 자네가 우리 지우 목숨을 구한 거라고.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젖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그저. 할머니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진수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자네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진수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그 돈으로 손주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저는 오늘 그 어떤 돈보다 더 비싸고 귀한 걸 찾았습니다. 그게 뭔데? 돈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다고. 제가 저 같은 놈도 사람이라는 걸요. 진수는 할머니가 시장 국밥집에서 급히 말아온 뜨끈한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진수의 젖은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지요. 저도 이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 더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대견하다는 듯 진수의 듬직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젊은이, 자네 내일 새벽에 시장으로 나오겠나? 우리 상인회에서 집 나르는 일손이 절실한데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진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일자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정말 저 같은 놈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대신 조건이 있네. 술 끊고 어제처럼 그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하게 할 수 있겠나? 진수는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새벽 4시의 어둠이 걷히고 저 멀리서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어느덧 잦아들었고 국밥 그릇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진수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지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수의 입가에 작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새벽비가 지나간 뒤 시장 골목에는 작지만 눈부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상인들이 채 기지개를 켜기도 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거구의 청년이 있었지요. 바로 진수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유도 선수 시절처럼 탄탄한 근육으로 상인들의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나르고 삐걱거리는 좌판을 설치하며 시장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길거리의 그림자 대신 늘 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박경숙 할머니는 늘 보자기 싼 도시락을 들고 그를 찾았답니다. 진수 총각, 오늘은 자네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 2토막이나 넣어놨네. 식기 전에 얼른 들어. 할머니, 매일 이러시면 제가 빚만 자꾸 늘어나서 어떡합니까? 빚은 무슨 놈의 빚? 자네가 우리 지우 심장을 살렸는데 이 정도가 무슨 대수라고 그래. 그렇게 6개월이 흐르고 진수는 차가운 지하도 대신 작지만 따뜻한 고시원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펜을 잡고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1년 뒤 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 하나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축! 김진수 씨 대학 사회복지학과 합격. 상인들은 제 자식 일처럼 박수를 쳤고 할머니는 고운 앞치마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굽히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놈도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제법 건강해져서 종알종알 말을 하는 손주 지우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인사해라. 이 아저씨가 바로 내 예쁜 심장을 지켜주신 분이란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지우 이제 안 아파요. 아이의 해맑은 감사 인사에 진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5년 전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 찢겨나갔던 그의 가슴 속 구멍이 비로소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 다시 사람 됐어요. 이제 어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갈게요.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진수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수가 시장의 일꾼으로 자리를 잡고 대학 합격 현수막이 걸리며 온 시장이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시장 골목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어울리지 않게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린 건 5년 전 진수를 도박의 늪으로 끌어들여 인생을 망가뜨렸던 도박장, 사장, 칠성과 그의 일당들이었습니다. 야, 김진수, 내가 여기서 대학생 놀이하고 있다는 소문 듣고 축하해 주러 왔다.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의 생선 좌판을 발로 툭 쳤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긴 왜 왔어? 너희랑은 이미 끝난 사이야. 끝나긴 뭐가 끝나? 내가 날린 돈이 얼마인데. 이자가 붙어서 이제 5천만 원이야. 오늘 당장 안 갚으면 저기 저 할망구랑 애새끼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칠성의 부하가 할머니를 밀치자
진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고 과거 국가대표 상비군 시절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진수가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 깡패놈들아. 우리 진수한테서 손 떼. 평소 허리가 굽어 거동도 불편해하던 순대집 욕쟁이 할머니가 소금 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생선 칼을 든 할머니, 곰탕 속 국자를 든 아저씨, 빗자루를 든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진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희 뭐야? 이 거지 같은 시장 바닥에서 죽고 싶어? 칠성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수를 지켜주던 할머니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 청년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지켰는데 너희 같은 놈들이 감히 누굴 건드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상인 수십 명이 진수를 감싸고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진수는 늘 누군가를 혼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수는 상인들의 앞을 조심스럽게 막아섰습니다. 사장님, 저 더 이상 예전의 김진수 아닙니다. 제가 배운 유도는 사람을 해치라고 배운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라고 배운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그때는 제 기술이 당신들 뼈를 작살낼 겁니다. 경찰의 신고도 다 끝났으니 선택하시죠. 진수의 단호한 목소리와 시장 상인들의 기세에 눌린 칠성. 일당은 욕설을 내뱉으며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일당들이 사라지자 시장 사람들은 진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진수야, 걱정 마라. 저놈들 또 오면 우리가 생선 대가리로 다 때려잡아 줄 테니까. 진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가 우리 지우를 지켜줬을 때부터 자네는 이미 우리 식구였어. 식구가 식구 지키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러나. 그날 밤 진수는 대학 합격증을 어머니 산소 앞에 놓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 곁엔 저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들이 생겼어요. 지하도 입구에서 비를 맞으며 지갑을 지키던 노숙자 진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받고 사랑을 줄 아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 김진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차갑다 해도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은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법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이 고귀한 양심의 향기가 오늘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